네, 현재 시간 2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빨간불은 들어왔지만 뭔가 미적지근한 상승 같아 보이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또 눈여겨봐야 될지 오늘의 핫 이슈들 이정민 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정민 팀장님과 세 가지 상황실로 또 금요일을 마무리해 보겠고요. 첫 번째 함께 만나보시죠. 주가 바닥인가?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한테 계속 붙는 내용 이야기들인데 주가가 반등하는 그 배경에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네. 있더라고요. 낮은 가격 때문일까요? 뭔가 좀 매력적인 게 발견되었을까요? 왜 살까요? 네, 사실 이미 호재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신 네.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적인 매력도에 따라서 아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그 고점이 17만 원이었죠.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 주가가 8만 원대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을 따져본다라면은 마이너스 50%가 조금 넘는 이제 하락률을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큰 하락률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가격대가 아닐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최근 4거래일 동안 외국계 창구에서 카카오를 448억 원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외국계 창구에서 순매수세가 또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 시장의 반등을 우리가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 안에서도 빅테크 기업들로 분류되는 업체들의 그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IT 대기업 중에 하나죠. 카카오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에서 아마존, 그다음에 애플, 메타 등이 큰 폭의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도 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성장세가 꺾인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동안 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기도 했었죠. 네. 하지만 1년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카카오 여전히 좀 실적이 좋을 것으로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오프닝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자회사들의 실적이 많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기대를 하는 모습인데요. 간략하게 올해 그 예상치를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연매출 같은 경우에는 7조 8천억 원을 기록을 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326억 원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이제 전년 대비해 가지고 39% 성장한 수치이기 때문에 성장성으로만 따져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성장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우리 시장에서는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그래도 돈을 잘 벌어들이고 그쵸. 있는 네. 회사다라고 해주셨는데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산업군에 있고 또 규제 때문에 비슷한 시기부터 하락을 했기에 뭔가 보는 뷰가 비슷한데 주가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일단 최근에는 네이버가 조금 더 강하게 반등을 했고 그쵸. 오늘장 카카오가 외국인의 매수 속에 조금 더 상승폭이 큰데 이 둘 뭔가 시선에 있어서 투자 의견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요? 투자 의견에 있어서 두 종목의 차이는 약간 결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결국에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방금 또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의 스탠스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도 IT 관련 종목을 투자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그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를 어느 정도 이제 좀 내비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죠. 하지만 이번에 바뀐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 플랫폼과 관련되어서는 자율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와 관련된 결이 일단은 이전 정부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첫 번째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지원을 해주면서 일자리 창출을 좀 해야 된다라는 스탠스였다면은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일단은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당연히 그럼 대기업군에 속하는 이런 IT 대기업들도 호재성으로 좀 작용할 뉴스들이 분명 있는 것은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분명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부진하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이제 최저점 기준으로 해본다라면은 한 마이너스 40% 정도 하락하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따진다라면 카카오보다 하락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핑퐁 게임 하듯 하루는 네이버가 상승을 했다라면 또 하루는 카카오가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시장에서 카카오 상승에 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리오프닝과 관련되어서 지속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그 거리두기와 관련되어서도 점점점 완화가 되고 있는 게 사회적인 추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회식이 다시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고 이제 개인적인 모임에서도 술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리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이제 그 성장성이 다시 좀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 안에 있는 선물하기 기능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이제 사용자들이 치킨 쿠폰이나 아니면 이제 커피 쿠폰을 주로 많이 선물을 했다라면은 상품이 많이 입점을 하면서 이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향수를 주고받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명품 가방들도 이제 입점을 하면서 점점 매출도 오르고 영업이익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현재 이제 그 커머스 부분도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웹툰 쪽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일본 쪽에서는 이제 잘 나가고 있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지금 북미 쪽에서도 이미 그 인수를 하는 회사가 있죠. 두 회사가 있는데 타파스라는 웹툰 회사와 그다음에 레디시라는 웹소설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를 합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플랫폼이 조금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현재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미 다 알려진 사항이지만 이제 주가가 오를 때 호재성 뉴스로 다시 한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은요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데 네. 네이버 쪽이 조금 더 네.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카카오는 분할 상장 이슈 그리고 그쵸. 뭐 그 지분에 대한 그쵸. 그런 네. 경영진들에 대한 뭔가 불신 이런 것 때문에 카카오를 덜 믿으시는 것 같은데.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증권가의 목표 주가가 많이 하향 조정됐잖아요. 네. 이 시점에 이종훈 팀장님은 카카오 어떻게 투자하시겠는지 네이버도 좀 같이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네. 한번 속아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저도 제가 그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두 종목만 놓고 봤을 때는 네이버를 더 좋게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외에서의 이제 그 성장성만 놓고 봤을 때는 네이버가 워낙 그동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한 가지 논리만이 항상 적용이 되는 게 아니죠.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따진다라면 결국에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거의 동일시되는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항상 좀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나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 같은 경우에 역배열 상황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좀 투자를 좀 멀리하는 게 좋다. 오히려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다음에 투자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워낙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피드백을 좀 더 빨리 받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긴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실 분들이라면은 지금 가격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슬슬 모아가 볼 만하다라는 의미에서 좀 매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추천드린 매수 추천 가격은 85,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11만 원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저점이 8만 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8만 원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추세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 라인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목표 주가 11만 원, 손절가는 8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한번 속아줘라는 게 한 줄 평이었고요.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너무 궁금한 종목입니다. 구조적인 호황은 지속되고 있는데 심택 그리고 기판주들이 급락을 했어요.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게 또 외국계 증권사에서 그쵸. 네, 꼭 이런 뉴스가 이런 리포트를 내놓습니다. 이번에 FCBG의 공급 부족이 개선된다라는 건데 물론 이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일단 먼저 주가가 급락하는 이유 그리고 그 외국계 증권사의 그 입장 좀 설명해 주시죠. 모건 스탠리에서 네. 얼마 전에 이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대표적인 이제 그 기판 업체죠. 이비덴이랑 그다음에 신코덴키 등 기판 업체들의 이익률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망이 나오면서 일본에서 먼저 이제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관련된 기판 업체들의 주가가 지금 현재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심택 같은 경우에도
어제 큰 폭의 하락을 한 데 이어서 오늘에도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4.5% 정도 하락하는 구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처럼 그 주가가 갭상승한 이후에 양시장 모두 지금 현재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황을 흔히 보일 때 그간 많이 올랐던 주식에 대한 그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기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까지 이제 업황이 호황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좀 먼저 많이 좀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기대했는데 그 이상의 영업이익을 또 기록하기도 하면서 관련된 주가들이 더더욱 많이 이번에 하락기에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호재성 뉴스에 종목들이 잘 반응을 했다라면은 그전에도 이런 악재성 뉴스는 항상 나와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재성 뉴스를 이겨내고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기판과 관련된 악재성 뉴스에 종목들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판과 관련된 섹터에서도 이제 온도차가 슬슬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만약에 올해 큰 상승을 보이더라도 관련된 이제 성장률이요. 내년에 그 상승폭이 조금만 꺾이기라도 한다라면은 관련되어서 종목들이 더더욱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악재성 뉴스에 슬슬 종목이 반응한다. 이 부분만 좀 포인트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좀 부진할 때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잘 못 갈 때 그 안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움직인 게 기판주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악재가 터지자 낙폭도 그 어느 때보다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국내 증권가에서는 아니 수요가 많아서 네. 고객사들의 요구로 인해서 증설을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공급을 하는 건데 공급 부족 개선이라는 악재가 말이 되느냐?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방금 이제 네. 말씀해 주신 의견이 아마 하나증권에서 나왔던 의견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IT 섹터와 관련되어서 분석은 국내 애널리스트 분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외자계보다는 국내 업체들 그 내용 자체는 제가 훨씬 더 많이 신뢰를 하는 편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느 뉴스에 더 많이 반응했는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전달해 주시는 그 내용 자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느 뉴스에 더 많이 반응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제가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판 업체들 안에서도 고객사를 어느 업체를 보유했는지에 따라서 아마 주가의 그 향방이 좀 갈리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대표적으로 LG 이노텍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중기판과 관련되어서 이제 그 공장 증설과 관련되어서 뉴스가 이미 나왔었죠. 근데 이제 LG 이노텍은 오히려 이제 장기 이평선 부근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정고점을 향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핸드폰과 관련되어서는 출하량이 줄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기타 다른 업체들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이제 성적을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미리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항상 절대치보다는 항상 상대적인 매력도를 우리가 따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런 기판과 관련되어서는 PC 출하량 감소, 그다음에 대화면 TV 이제 출하량 감소 등도 이미 시장에서 알려진 악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들을 이제 종목들이 좀 반영하고 있다는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경쟁 업체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국내 업체들이 그 이제 PCB와 관련되어서 이제 대대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출하와 관련되어서 이제 증설을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경쟁 업체들 또한 증설을 많이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시장에서는 앞으로는 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심택 그리고 기판주들이 많이 오른 건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권사 리포트로 인해서 급락하다 보니 투자자들이 좀 손쓰기
손쓸 시간도 없이 갑자기 그쵸. 급락하는 네.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지금 이 구간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심택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또 수급을 보니까 아니 뭐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에 반대하는 리포트가 국내 증권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기관들이 더 많이 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대응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응이 먼저다. 사실 예측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뭐 예측을 당연히 하긴 하죠. 하겠지만 대응을 먼저 하는 게 내 계좌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일단 한 줄평부터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떨어지는 칼날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심택을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기존에 이제 그 121선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가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하지만 재차 이렇게 121선을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면은 저는 지금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이제 매도를 좀 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도 121선 부근에서 반등을 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한 485억 원 정도 순매수세를 기억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추세를 완전히 깨버리는 하락이 나왔다라면은 당분간 V자 반등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점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지를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는 대응을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택 그래서 매도 의견 주셨고요. 앞서 세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로봇과 삼성이 더해지면 두 가지 키워드를 다 가지면 지금 대장이 됩니다. 우린 PTS가 그중 하나인데 연이은 주가 급등이 나왔어요. 우린 PTS를 최근에 저희가 말 많이 안 했는데 그쵸. 갑자기 또 특징주로 떠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삼성에서 M&A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M&A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항상 움직이는 테마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봇 테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 스펙과 관련된 종목들 항상 움직이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는데 특히나 이번에는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가장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형 M&A를 진행 중이라고 기자들 앞에서 밝히면서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또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7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썬밸리 컨퍼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그럼 이 썬밸리 컨퍼런스가 무엇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겠죠. 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초청장을 받지 못하면 아예 이제 입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컨퍼런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인사로는 최초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초청을 받게 되면서 예전에 굉장히 좀 화제가 많이 되었던 컨퍼런스인데요. IT 세계적인 거물들이 전부 다 모이는 컨퍼런스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구속되기 직전이 2016년도까지는 꾸준하게 참석을 하다가 이번에 만약에 참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랜만에 참석을 하는 컨퍼런스가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왔다 갔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답방을 지금 현재 7월에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그렇다면은 경제 사절단에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이 된다라면은 아마 이때 그 M&A와 관련되어서 빅딜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여기에 관련해서 하나 찾아봤는데 시장에서는 삼성이 로봇 기업을 인수한다고 하면 국내 기업보다는 해외 네. 기업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국내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 산업군이 커지니까라고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너무 이슈를 먼저 선반영해서 과열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항상 이런 뉴스가 나오면요. 네. 너무 논리적이신 분들은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잘 관찰해놓고 메모해놨다가 관련된 뉴스가 다시 한번 재생산될 때 매매를 하신다라면 저는 분명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삼성 M&A와 관련된 뉴스는 오늘 처음 나온 뉴스가 아니죠. 이미 작년에도 나왔었고요. 재작년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어서 어떤 뉴스가 나오면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시 오늘과 내일 보시면서 계속 종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기업을 당연히 그 제일 큰 기업들 위주로 아마 M&A가 진행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관련되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로 인해서 급등하고 지난 거래일 상한가에 오늘도 20%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는 우린 PTS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뭐 그 외에 로봇주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민 팀장님의 한 줄 평 의견 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네. 뜨거운 냄비도 결국엔 식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주도주는 무조건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라고요. 그렇다면은 로봇 테마주에서 대장주였던 우린 PTS 당연히 저는 오늘 오전에도 매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관련된 종목 당연히 한번 눌리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었죠. 7월 달에 지금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다시 한번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데이 트레이딩이 불가능하신 분들도 당연히 일정 매매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 출장을 실제로 7월 달에 갈 것이라는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때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뜨거운 냄비도 식는다. 우리 이정민 팀장님이라면 우린 PTS를 이미 매매하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세 가지 상황실은 오늘 이정민 팀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